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 깊은 곳이 술렁거리는 아주 기묘한 꿈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밤 공기가 흐르고 방 안의 정적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을 기다리는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겠죠. 어쩌면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누군가가 어제까지 살아 있었던 것처럼 선명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건 단순히 뇌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영혼의 부름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 당신의 논리적인 이성과 차가운 현실 감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자,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밤을 공유해 주세요. 저와 함께 이 고요한 연결의 시간을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꿈에서 깨어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경험을 합니다. 꿈속에서 만난 그 사람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가 남긴 온기가 살갗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되죠. 왜 지금 하필 그 사람이 나타난 걸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분의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신기하게도 세상을 떠난 이가 꿈에 나타날 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더군요. 그것은 바로 그저 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감각적이라는 점입니다. 보통의 꿈은 깨어나면 모자이크처럼 흐릿해지기 마련인데 이 꿈은 다릅니다. 꿈인데도 그 사람 특유의 살냄새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꿈인데도 맞잡은 손의 체온이 느껴지고 그가 내뱉은 짧은 한마디에 심장이 떨리는 진동이 잠에서 깬 뒤에도 가시지 않습니다. 눈을 떴을 때 뺨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건 드문 일도 아니죠. 저 또한 인생의 어느 힘겨운 갈림길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잊으려 했었던 사람이 정말로 잊혀갈 때쯤 문득 나타나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져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던 적이 있죠. 이건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단순한 신경세포의 전기적 신호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교한 연출입니다. 만약 이게 정말 뇌의 장난이라면 제 뇌는 아마 오스카 감독상 정도는 따놓은 당상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꿈은 단지 뇌의 쓰레기통 비우기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요. 약 200년 전 일본의 전설적인 승려이자 사상가였던 홍법대사 공예는 꿈을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꿈을 마음의 진층과 영혼이 서로 맞닿는 신성한 접점이라고 풀이했죠. 즉 육체라는 단단하고 불투명한 벽을 넘어서 마음과 영혼이 가장 솔직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연결되는 제3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공예대사는 당나라에서 비법을 전수받아 일본의 밀교를 전파한 말하자면 9세기판 스티브 잡스와 같은 혁신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남긴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의 절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이 실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논리적인 분석보다는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찌릿한 직감,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에 의해 인생이 결정되지 않던가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층 심리학적 투사와 영적 공명의 상호작용적 발현이라는 학술적 문구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꿈속에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낮 동안 잊고 있던 사회적 가명과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표면적인 소음이 잦아든 그 고요한 틈을 타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짜 소망과 미처 닿지 못한 인연의 끈이 거울처럼 투명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가장 먼저 가장 선명하게 비치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그리워하던 이미 떠난 사람들입니다. 살아생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심을 억누르며 살아가나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라는 말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쑥스럽다는 이유로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꿈이라는 공간은 그런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무대입니다. 공회대사는 영혼의 인연은 육체가 소멸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치 낡은 라디오에 다이얼을 맞추다 갑자기 선명한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된 것 같은 전율을 줍니다. 제가 이 가르침을 처음 접했을 때 마음 한구석이 따스하게 데워지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먹먹한 그리움이 드디어 지속되는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되는 순간이니까요. 꿈은 결코 당신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해 꾸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여전히 그 인연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고결한 신호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왔는데 혹시 복권 번호라도 주시려나 하고 기대하시기도 하죠. 물론 조상님이 번호를 점지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영혼의 세계에도 아마 보안 정책이 꽤나 까다로울 겁니다. 세금 고지서 꿈보다는 그리운 사람 꿈이 100배, 1000배 낫지 않겠어요?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지만 사실 꿈속에서의 만남은 어떤 물질적 보상보다 훨씬 큰 심리적 치유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가장 무방비해진 순간, 영혼이 가장 투명해진 그 찰나에 그들이 찾아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아주 정교하고 부드러운 메커니즘입니다. 마치 우리가 잊고 지냈던 오래된 편지 봉투를 바람이 슬쩍 밀어주는 것처럼 꿈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소중한 감정의 실타래를 다시금 쥐어줍니다. 공예 대사의 말처럼 꿈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어떤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조용히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가장 강렬하게 반응하는 대상이 망자인 이유는 죽음이야말로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단절이자 동시에 가장 영원한 연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거울에는 무엇이 비치고 있나요? 혹시 꿈속에서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가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환각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려낸 상상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그의 영혼이 같은 주파수에서 공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왜 하필 이 시점에 당신의 꿈을 놓고 했는지 그 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가슴 속에 소용돌이치는
그 기묘한 감각을 그대로 간직한 채 다음 이야기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봅시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조금 더 깊어지길 바라며 우리는 인연의 깊은 바닷속으로 조금 더 깊이 잠수해 보려 합니다. 꿈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이야기를 앞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거울에 하필 그 사람이 비치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그를 너무 많이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그가 정말로 우리에게 할 말이 남아서일까요? 저는 수많은 상담 사례와 공회대사의 지혜를 통해 죽은 이가 꿈에 나타나는 데는 결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세 가지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이유들은 마치 잘 짜인 미스터리 소설의 복선처럼 우리의 무의식 밑바닥에 깔려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완전히 끝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 사이가닉 이펙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끝내지 못한 일이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더 강렬하게 기억하고 집착하는 현상 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건 단순한 집착과는 결이 다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사람과 나누고 싶었던 말들 혹은 끝내 전하지 못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낮 동안의 의식은 이제 다 잊었어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속일지 모르지만 밤의 무의식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 너 아직 할 말 남았잖아라며 꿈이라는 거울을 슬쩍 들이미는 거죠. 저도 몇 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인 한 분이 꿈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거의 생각지도 않던 분이었는데 꿈속에서 그분이 아주 인자하게 웃고 계시더군요. 잠에서 깬 순간 제가 그분에게 빌렸던 책 한 권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영혼의 세계에 계신 분이 겨우 책 한 권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마음은 사소한 매듭 하나조차도 다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사실 귀신들이 요새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술을 쓸 수 있다면 카톡으로 책 좀 돌려줘라고 보냈겠지만 아직 사후세계 통신 보안이 사지에도 못 미치는 모양이라 꿈이라는 원시적인 방법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떠난 이의 영혼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결코 오컬트 영화에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예 대사는 영혼은 언어를 초월하여 교류한다고 설파했습니다. 육체는 소멸해도 인연의 끈은 끊어지지 않으며 그 간절한 마음은 에너지가 되어 전달된다는 것이죠. 꿈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표정, 짧은 몸짓 혹은 단 한마디의 말 속에 그가 전하려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생전에 못다 한 사과일 수도 있고 남겨진 당신에 대한 걱정이나 응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꿈속에서의 짧은 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사례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하던 분이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밥은 먹었니? 라고 묻는 그 한마디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영혼은 침묵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말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조언보다 꿈속에서의 따뜻한 눈빛 한 번이 우리 영혼의 상처를 완벽하게 봉합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만약 꿈속에서 그분이 이번 주로 또 번호는 말이다 라고 운을 띄운다면 그건 영적 메시지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욕망이 빚어낸 훌륭한 창작물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가장 깊이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인연의 영속성 때문입니다. 인연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이 공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공예대사는 인연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꾸어 작용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파도를 넘고 있을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호령처럼 혹은 보이지 않는 안내자처럼 인연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실이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무의식과 초월적 주체 간의 현상학적 동시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저 사랑의 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미로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나 잠시 길을 가르쳐 주는 것만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통계적으로 인간은 일생 중 약 6년이라는 시간을 꿈을 꾸며 보낸다고 합니다. 그 방대한 시간 중 아주 짧은 찰나를 할애해 사랑하는 이가 방문해 준다는 건 우주적인 확률로 봐도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꿈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잠에서 깨면 정작 그 내용은 가물가물하고 그분이 입었던 옷의 단추, 색깔 같은 사소한 것만 기억나곤 하잖아요. 어쩌면 그건 메시지 자체보다 그를 만났다는 그 감각적인 충족감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머리는 잊어도 영혼은 그 만남으로 이미 배부르게 채워진 것이죠. 이 세 가지 이유를 곱씹어 보면 세상을 떠난 이가 꿈에 나타나는 것은 두려워할 일도 불쾌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깊은 자비와 연결의 증거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하니 그들은 이미 당신이 이 꿈을 꾸고 난 뒤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구나. 나에게 전할 말이 있었구나. 혹은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은 훨씬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의 재회는 영혼과 영혼이 가장 깊은 곳에서 서로를 어루만지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여전히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연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사랑은 꿈이라는 우체통을 통해 지금도 당신에게 배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꿈속에서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습과 행동들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비밀스러운 암호를 해독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왜 찾아왔는지 그 근본적인 동기를 파악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 얼굴에 띈 미세한 주름, 그리고 우리와의 거리감이라는 정교한 암호를 해독해 볼 차례입니다. 꿈속의 영상은 단순히 과거 기억의 무작위한 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영혼이 선택한 일종의 맞춤형 시각 언어에 가깝습니다. 만약 당신의 뇌가 넷플릭스라면 이 꿈은 당신만을 위해 제작된 단 하나의 오리지널 콘텐츠인 셈이죠. 시청료는 무료지만 감동의 깊이는 그 어떤 대작보다 깊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그들의 외양입니다. 가끔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힘겨운 모습이 아니라 아주 건강하고 젊었던 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 시절이 좋았다는 추억팔이가 아닙니다.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기억하는 가장 따뜻하고 찬란했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나 이제 괜찮아. 가장 좋았던 때에 나로 돌아왔어라는 무언의 선언이죠. 반대로 병색이 짙거나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그분이 실제로 아프다는 뜻이라기보다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슬픔이나 죄책감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뇌가 4K 고화질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고도 굳이 아픈 모습을 렌더링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뇌는 가끔 참 고집스러운 구석이 있거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인간은 꿈속에서 전혀 모르는 새로운 얼굴을 창조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꿈에서 보는 모든 얼굴은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간 행인이든 TV 자막 뒤에 잠깐 비친 엑스트라이든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우리 눈의 망막에 담겼던 실제 인물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것입니다. 그러니 꿈속에 나타난 그 사람의 얼굴이 그토록 생생한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그 소중한 데이터를 보물상자 깊숙이 소중하게 보관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건 사실 현상학적 지향성에 기반한 잠재의식의 상징적 기호학적 구성이라고 학술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당신의 마음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표정이라는 기호를 빌려 쓴다는 뜻입니다. 인자하게 웃고 있다면 걱정 마라.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그린라이트입니다. 하지만 슬프거나 어두운 표정이라면 그건 그분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영혼이 몹시 지쳐 있다는 경고입니다. 너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어. 좀 쉬어가도 되라는 메시지를 그분의 얼굴을 빌려 전달하는 것이죠. 만약 아무 표정 없는 무표정으로 당신을 응시한다면 그건 현재 당신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심리적 정체 상태를 그대로 투영한 것입니다. 마치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처럼 말이죠. 꿈속에서 건네는 말들은 또 어떻습니까? 가끔은 조심해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사라지기도 하죠. 이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내일 차 사고가 나려나 하고 벌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꿈의 언어는 직설법보다는 은유법을 선호하거든요. 조심해라는 말은 물리적인 사고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 현재 당신의 마음이 너무 들떠 있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위축되어 있으니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라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또 이제 괜찮다는 말은 당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죄책감의 감옥에서 이제 그만 출소해도 좋다는 공식적인 사면 발표와 같습니다. 혹시 꿈속에서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던가요? 그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알람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역할에 매몰되어 정작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영혼의 절박한 호명인 셈이죠. 거리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분이 당신 바로 곁에 바짝 다가와 앉는다면 그것은 강력한 지지와 격려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멀찍이 떨어져서 그저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독립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묵묵히 응원하겠다는 성숙한 거리 두기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퍼스널 스페이스를 꿈속에서도 칼같이 지키시는 걸 보면 영혼의 세계에도 에티켓이라는 게 확실히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만약 그분이 등을 돌리고 멀어져 간다면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 과거의 슬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그분이 먼저 알아채고 길을 터주시는 것이니까요. 공예대사는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형체는 마음의 그림자요, 소리는 영혼의 메아리다. 이 격언은 꿈속의 모든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이 결국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진실을 비추고 있음을 꿰뚫어 봅니다. 꿈속에서 그분이 당신에게 어떤 물건을 건네주던가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일 수도 있고 낡은 열쇠 뭉치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받는 꿈은 당신의 삶이 다음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중요한 전조입니다. 새로운 책임감을 맡게 되거나 혹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뜻이죠. 가끔은 꿈의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그분의 얼굴이 뿌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처럼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꿈에는 줌인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시각적인 정보보다 당신의 피부가 느꼈던 공기의 온도를 기억해 보세요. 온몸을 감싸는 포근함, 왠지 모를 그리움, 혹은 가슴을 찌르는 아련함. 이 감각적인 데이터들이 말보다 훨씬 정확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꿈의 GPS는 구글 맵보다 훨씬 정확해서 당신이 어디로 가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최단 경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꿈 속에 그분이 단순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연출과 메시지를 들고 당신을 찾아온 영적인 메신저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너무 심각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분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기분으로 그 따뜻한 배려를 온몸으로 만끽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주 무섭거나 기괴한 꿈으로 찾아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도대체 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놀래키는 걸까요? 이제 그 불편한 진실 뒤에 숨겨진 의외로 다정한 반전 스토리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꿈이라는 것이 항상 따뜻한 코코아처럼 온기 가슴 벅찬 죄에만 선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정말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무섭거나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괴한 모습으로 그들이 나타나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피를 흘리고 있거나 원망 섞인 눈초리로 노려보거나 혹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 당신을 쫓아오는 꿈말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리는 그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분이 구천을 떠돌며 고통받고 계신 건가? 하며 불길한 징조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공예대사의 통찰을 통해 이 시면의 풍경을 들여다보면 그 무서운 영상 뒤에는 전혀 다른 오히려 눈물겹도록 다정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공포스러운 꿈은 당신의 마음이 억지로 억눌러 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심리 영성적 아브리액션, 에이브리액션과 그림자 작업 패러다임의 산물입니다. 용어가 좀 거창하죠? 쉽게 말해 당신이 낮 동안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다 잊었어라며 마음의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분노, 슬픔, 죄책감, 후회 같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밤이라는 무대를 빌려 일종의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꿈속에서 그분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그분이 실제로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분을 떠올릴 때 느끼는 미안함이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분의 얼굴을 빌려 형상화된 것이죠. 우리 뇌는 가끔 참 창의력이 지나쳐서 가벼운 미안함을 80년대 고전 호러 영화 수준의 특수 효과로 둔갑시키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뇌는 가끔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삼류 공포 영화 감독 같아요. 개연성은 어디 가고 자극적인 연출에만 집착하니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인간은 매일 밤 평균적으로 이 시간 정도 꿈을 꿉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뇌는 매일 밤 120분짜리 장편 영화를 한 편씩 상영하고 있는 셈이죠. 그 중에서도 악몽은 뇌가 위험 상황을 미리 연습하는 생존 시뮬레이션의 일환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서운 꿈을 꾸었다는 건 당신의 영혼이 아주 치열하게 마음 근육을 단련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야, 너 이 정도 공포도 견딜 수 있어? 그럼 현실의 슬픔은 껌이겠네. 라고 뇌가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억울하긴 해도 마음은 편해집니다. 공회대사는 달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다 라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이 말은 꿈의 세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깊을수록 그 이면에 숨겨진 상실의 공포와 후회의 그림자도 그만큼 짙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꿈속에서 그분이 괴로워 보인다면 그건 그분의 영혼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에 대한 기억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꿈속의 그분은 당신의 그 가혹한 자아 비판을 온몸으로 대변하며 나타납니다. 메시지는 언제나 명확합니다. 제발 너 자신을 그만 괴롭혀. 이제는 그 아픈 기억과 마주하고 정화할 때가 됐어. 라는 아주 절박한 신호인 거죠. 기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꿈들은 또 어떻습니까? 전혀 가본 적 없는 낯선 장소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섞여서 죽은 이와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꿈 말입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잠시 육체의 구속을 벗어나 깊은 의식의 층으로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곳에서는 시공간의 법칙이 무용지물입니다. 1950년대에 런던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조선시대 한복을 입은 할머니를 만날 수도 있는 곳이죠. 공회대사는 이를 영혼의 유의라고 불렀습니다. 물질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은 꿈속에서 그분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거나 해치려 하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잠에서 깨면 배신감마저 느껴지죠.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말해요. 하지만 이건 당신의 무의식이 그 사람과의 정서적 탯줄을 이제 그만 끊어내야 할 시점임을 알리는 역설적인 연출입니다. 너무 깊은 의존은 남겨진 자의 삶을 갉아먹기 마련이니까요. 그분은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며 당신을 현실의 세계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 손을 놓고 너의 길을 가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눈물겹고 지독한 사랑의 방식입니까? 마치 아이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일부러 엄하게 구는 부모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물론 귀신들이 연기 학원이라도
다녔는지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서 문제긴 하지만요. 또한 꿈속에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모습이 자꾸 흐릿해지는 기묘한 현상은 영혼의 세계와 당신 사이의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일종의 통신 장애입니다. 우리가 산속에서 라디오를 켤 때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섞이는 것과 비슷하죠. 그럴 때는 억지로 그 형상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꿈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여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서웠던 장면은 금세 잊히더라도 그 꿈이 끝난 뒤에 가슴 밑바닥에 남은 묘한 안도감이나 서늘함 속에 진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공의 대사는 진동하는 물결은 결국 고요함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꿈이라는 거친 파도가 지나간 뒤 당신의 마음 호수에 남은 그 잔잔한 물결이 바로 영원히 건네는 진짜 위로입니다. 결국 무서운 꿈은 당신을 해치기 위한 괴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고여있는 아픔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씻어내는 영적인 대청소입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고 지저분한 쓰레기가 눈에 띄니 불쾌할 수밖에 없지만 그 청소가 끝나야 비로소 당신의 마음방에 맑은 햇살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서운 꿈을 꾸고 깨어났을 때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 영혼이 오늘 밤 아주 큰 마음 빨래를 마쳤구나. 고생했다. 나의 뇌야. 다음엔 좀 로맨틱 코미디 장르로 부탁해라고 가벼운 농담 한마디 건네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길고도 기묘한 밤의 여행에서 마지막 정거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절을 넘어 꿈이라는 신비로운 통로로 이어진 이 사랑이 결국 우리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완성해 나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정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슬픔이 별이 되고 눈물이 길이 되는 그 신성한 마지막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기나긴 밤의 여행에서 가장 깊고도 따스한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꿈이 단순한 잔상이 아니라 영혼의 거울이자 재회의 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몽글몽글 피어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분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 말이죠. 사실 공회대사의 밀교적 관점에서 보면 산자와 죽은 자는 완전히 단절된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호 주관적 존재론에 기반한 영적 정화의 피드백 루프 안에서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들이니까요. 이 학술적인 문구를 조금 쉽게 풀자면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져야 그분의 영혼도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슬픔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 그분 또한 그 늪가에서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성이게 되는 법이죠. 영혼의 세계에도 일종의 연대 책임이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아주 신기하고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드릴게요. 우리가 꿈을 꾸는 시간은 실제 수면 시간의 아주 일부인 REM 수면 단계인데, 신기하게도 꿈속에서의 시간 감각은 현실보다 훨씬 길게 느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5분 정도의 짧은 꿈속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눈 것 같은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당신이 어젯밤 꿈속에서 그분과 나눈 그 짧은 찰나의 눈맞춤이 사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공들여 준비된 재회였다는 뜻입니다.
마치 데이터 로밍 요금이 무서워서 아주 짧고 굵게 보이스톡을 하고 끊는 해외 여행자의 마음처럼 그분들도 아주 제한된 꿈의 대역폭을 뚫고 당신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실 영혼의 세계에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있다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저승의 통신사들도 경영난이 심각한 모양이에요. 공예대사는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생사는 물 위의 거품과 같으나 그 바탕인 물은 하나이다. 이 격언은 우리가 겪는 이별이 결국은 거대한 생명의 바다 위에서 잠시 형태만 바뀐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꿈에 나타나는 그분을 돕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와주어서 고맙다고 마음으로 속삭여 주는 것입니다. 설령 무서운 모습이었다 해도 그건 당신을 겁주려 함이 아니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의 SOS일 수 있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저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영혼을 묶고 있던 무거운 에너지는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헬스장 회원권 해지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건 언제나 그냥 받아들이는 일이지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분을 생전의 모습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꿈속의 모습은 성불쟁부를 향해 나아가는 영혼의 과도기적인 풍경일 때가 많습니다. 살아계실 땐 이러지 않으셨는데라며 과거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는 그 영혼 자체를 존중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거창한 제사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건네는 것, 그 기억의 행위 자체가 영혼에게는 가장 풍성한 만찬이 됩니다. 사실 영혼들이 가장 배고파하는 건 음식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거든요. 네 번째로,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와 어떻게 나를 두고 먼저 갈 수 있어라는 원망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할 때 그분의 영혼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영혼은 서로 공명하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만큼 그분도 가뿐하게 다음 생의 여정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저 고맙다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감사의 파동은 시공간을 초월해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빛의 속도와도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고맙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저승에선 아마 VIP용 패스트 트랙 티켓점으로 통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꿈속에서의 재회는 당신에게 5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남깁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선택은 옳다. 고맙다. 제발 자책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늘 네 곁에 있다. 이 메시지들은 당시 이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당신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꿈은 과거의 재생이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등불을 밝혀주는 미래의 여행 연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꿈에 그분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여전히 그 거대한 사랑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영수증이니까요. 밤마다 당신이 잠드는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가장 사랑스러운 장소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전된 사랑의 에너지는 내일의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여러분의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러운 소미불처럼 여러분의 온몸을 감싸 안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인연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 구석구석에다 마치 오래된 상처에 닿는 따스한 햇살처럼 머물기를 바랍니다. 꿈은 결코 우리를 떠나보내기 위한 이별의 공간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사랑이 우리 곁에 여전히 머물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신성한 약속의 장소입니다. 창밖의 밤은 깊어만 가고 당신의 호흡은 이제 고요한 파도처럼 규칙적인 리듬을 찾아갑니다. 이제 서서히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 평화로운 어둠 속으로 당신을 맡겨보세요. 당신이 오늘 밤 꾸게 될 꿈이 어떤 풍경이든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아주 특별한 축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가 당신을 바라보며 짓는 고요한 미소의 잔상만으로도 당신의 영혼은 이미 충분히 위로받았으니까요. 당신의 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당신의 꿈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빌어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켜두었던 작은 등불을 하나씩 꺼주세요. 어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가장 깊은 휴식으로 안내하는 포근한 요람입니다. 그 요람 안에서 당신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온하게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고 꿈은 그 사랑의 눈부신 연장선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왠지 모를 가벼움과 알 수 없는 용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오늘 밤 아주 먼 길을 돌아 가장 따뜻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따스한 온기만을 품에 안고 깊고 단 잠 속으로 빠져드세요. 모든 인연의 끈들이 당신을 축복하며 지켜주고 있습니다.